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들에 대해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주관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의 협력 등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토의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외무장관들과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동맹 활성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 또 나토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맹을 새롭게 하려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조직적인 도전에 맞서고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사이버 위협 등 새롭게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에 맞서 동맹을 강화하고 집단 방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 briefed you earlier on the foreign ministers' discussion. Defense ministers focus on plans to reinforce our unity, including with a strengthened commitment to collective defense. This means rapid and full implementation of our military adaptation and continued improvements to our readiness, our capabilities, and our defense investment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나토 회원국은 많은 안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떤 국가와 대륙도 홀로 대처할 수 없는 만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등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북한 당국이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2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대북특별대표로 성김 말레이시아 대사를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미국 정부가 이미 대북정책 입장을 북한에 알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에 동의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국 법안은 무한 국경 법안입니다. 상원은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을 은행위와 외교위 등의 법안과 합쳐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금융과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의회의 첫 초당적 법안입니다. 먼저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은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을 압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불법 선박간 환적 차단 등에 대한 압박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거래 중단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물질 획득을 돕는 중국인 추방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동맹이며 이들 동맹 사이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외교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은행위원회의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도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에선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서 대중국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관여 보장 법안, 이른바 이글 법안이 가장 먼저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으로 상원 외교위 법안과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This is about securing a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for the 21st century built on progressive values, one that encourages healthy and fair economic competition, promotes global security and stability, and strengthens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이 법안들이 21세기 전략적 경쟁이 지리경제학과 신기술 등 치열한 경쟁 분야에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의 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남포에 새 유류 하역 시설을 완공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포에서는 유류 저장과 관련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 유조선들의 활동은 급감한 상태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에 건설된 새 유조선 정박시설입니다. 육지에서 약 120m의 연결 부위 끝으로 양옆에 각각 40m가량 되는 선박 접안용 구조물이 설치된 형태입니다. 이 시설의 육지 쪽에는 최근 완공된 약 10m 높이의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말부터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로 유류 탱크 3개를 짓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이 탱크 바로 앞바다에 유류 하역 저반 시설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와 저반 시설까지 완공하면서 북한은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도 유류를 하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번 신규 유류 탱크 3개와는 별도로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들도 확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25m 지름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들 부지에 자재가 놓이고 주변에 덤프트럭이 발견되는 등 공사가 한창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유류 저장시설 확충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최근 이곳을 드나드는 유조선의 수는 급감한 상태입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포 유류 하역시설 일대를 드나든 유조선은 2척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에는 최소 3일에 한 번꼴로 대형 유조선이 정박했다가 사라졌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봉쇄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20여 척에 비해서도 급감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외화 부족 상황을 겪으면서 유류 반입이 사실상 중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hey're not exporting anything, so they probably don't have a lot of cash. All of this refined oil that they import, the gasoline or kerosene, they have to pay for it. Nobody's giving it to them.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코비드 때문에 국경도 다 닫고 또 그리고 제재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 돈이 모자라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연료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농업 장비와 군사 훈련 등을 위해 유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제 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주온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일본 정부 주요 관리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비롯해 기시노부오 방위상과 모테키 도시미츠 외무상, 야마자키 고지 통합 막료장 등과 만나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어 영내 안보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듣기 위해 아킬리노 사령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협력국들과의 공조에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친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후 한국을 방문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제1회 락스퍼 인권영화제가 오는 4일 서울에서 개막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서울 명보 아트시네마에서 제1회 서울 락스퍼 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며 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조명하기 위해 이 영화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론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 납북자의 상징 요코타 메구미 씨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영화 메구미에 대한 맹세가 선정됐으며 폐막작은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암살 사건을 다룬 미국의 다큐 영화 암살자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영화제 기간엔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주관으로 한일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특별 인권 세미나도 함께 열리며 이 자리엔 일본인 납북자 실태와 해결 전망, 한국 전쟁 중 강제 납북과 실종, 노역 등에 관한 증언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